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블루존입니다. 저자는 댄 뷰트너, 출판사는 브레인 레오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최고의 장수 비결 9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사람들은 철봉을 들거나 마라톤을 뛰거나 헬스클럽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애쓰지 않아도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도록 하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블루존에 사는 사람들은 10분에서 15분마다 저온 가꾸기, 음식 준비, 청소, 걷기 등 어떤 형태로든 신체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도로는 자동차가 아닌 사람을 위해 만들어져 있습니다. 친구의 집을 가거나 외식을 하거나 직장에 가거나 교회에 가는 것도 산책하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니코야에서는 여전히 여성들이 옥수수를 갈고 손으로 두드려 토트티아를 만듭니다. 아카리아에서는 빵을 반죽했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집에 가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90대 100대가 되어도 매일 수십 번씩 바닥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걷기는 하루 종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쉬운 방법이며 경제적이기까지 합니다. 하루 30분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과 기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심장병, 우울증, 비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웃과 마을, 도시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지역의 공원과 산책로를 안전하게 탐험하며 새로운 친구와 커뮤니티 관계를 맺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운동화나 러닝화를 눈에 띄는 곳에 놓읍시다. 친구나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걸으면 더 좋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반려동물과 함께 있을 때 레크레이션이나 운동을 위해 걸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걸으며 이야기하는 것은 운동의 효과를 누리면서 친목을 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동네의 산책로를 찾아봅시다. 거리나 공원, 카페, 지인의 집, 랜드마크의 건물, 가볼 만한 장소, 그 밖에 걷고 싶은 곳이 표시된 동네 지도를 그려봅시다. 목표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서 걷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걷기 모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걷기 모임은 여러분과 동료들의 활동량을 늘리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햇빛과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함께 걷기 운동을 하는 팀이 더 창의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거나 심부름을 해봅시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에 비해 과체중일 가능성이 44%, 고혈압일 가능성이 27%, 당뇨병일 가능성이 34%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에서는 한쪽에 베개를 두어 바닥에 앉아 책을 읽거나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에 앉으면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허벅지나 둥근, 허리에 운동이 됩니다. 의자 등받이 없이 몸을 지탱하면 자세가 개선되며 시간당 최대 130칼로리를 추가로 소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이 어렵다면 근육이 강화될 때까지 메디신 볼이나 등받이가 있는 좌식 의자에 앉아서 자세를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삶의 목적입니다. 블루존에 사는 사람들은 아침에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으로 눈을 뜨지 않습니다. 이들은 가족에게 투자하고 마음을 집중하며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일상적인 의식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목적의식이 강할수록 알츠하이머병, 관절염,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목적의식과 장수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65세에서 92세 사이에 건강한 사람 중 뚜렷한 목표나 목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최대 7년도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맑은 정신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무엇이 자신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이해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보람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활동과 커뮤니티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푹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아이를 돌보느라, 육아의 힘든 일을 병행하느라,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 추가 시간을 투자하느라,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학교로 돌아가느라, 생계를 위해 투잡을 하느라, 질병을 관리하느라, 노부모를 돌보느라, 삶이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한 가지 업무에서 다음 업무로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면 그 모든 것의 의미를 돌아볼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거울을 들여다보며 이것이 진정 내가 원했던 삶인지,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인지 궁금해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신의 삶의 목적, 이키가이, 즉 일 외에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봅시다. 세 번째 장수 요소는 여유있게 살기입니다. 블루존에 사는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은 바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일상을 보낸다는 점이 우리와 다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매일 잠시 시간을 내서 조상을 기리고 재림 교인들은 기도를 하며 아키아리아 사람들은 낮잠을 자고 사르데냐 사람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매일 행복한 순간을 만드는 데 능숙합니다. 친구들과 모여 축구를 보고 음악을 듣고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바베큐를 준비하고 맥주를 마시며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코스타리카를 걷다 보면 모두가 프라비다를 외칩니다. 이는 글자 그대로 순수한 삶이라는 뜻이지만 다 좋다, 여유를 가져라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 로마 린다에 사는 재림교인들에게 토요일 안식일은 시간 속의 안식처를 의미합니다.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그들은 하나님과 가족, 자연에 집중하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단체 스포츠나 숙제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족들은 하이킹과 같이 서로 또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일을 함께 합니다. 한 주를 돌아보고 일상의 시끄러움과 혼란을 덜어낼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성취와 지위, 물질적 부를 추구하는 많은 미국인들과 달리 블루존의 사람들은 과로나 과소비, 사회성 결여에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명상 수련을 시작합시다. 명상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용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 명상에 도움이 되는 편안한 자세, 집중력, 산만한 생각이 떠오를 때 놓아두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걷기 명상의 형태도 있지만 이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하루에 15분 정도만 따로 시간을 내어 여유를 가지면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서적 이점으로는 자기인식이 향상되어 목적이나 이키가이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하며 창의력을 높이고 불안과 우울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명상은 스트레스 반응을 역전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혈압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며 금연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불면증을 치료하는 등 신체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상을 시작하는 방법 중 하나는 무료 명상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각종 명상 수업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집안 구석이나 방 안 구석에 명상의 공간을 마련합시다. 앉을 수 있는 쿠션에 있는 조용한 공간을 접하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물건들로 꾸며봅시다. 이러한 환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명상에 대한 시각적인 알림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80%의 법칙입니다. 운 좋게 오키나와 노인들과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다면 식사를 시작할 때 하라 하치 부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유교에서 유래한 격언입니다라고 오키나와 프로그램의 공동 저자인 크레이그 웰콕스 박사가 말했습니다. 모든 노인들이 식사 전에 이 말을 하고 있죠. 배가 80% 찰 때까지 먹으라는 뜻입니다. 이 격언의 배경에는 위가 뇌에 배부르다는 것을 알리는 데 약 20분이 걸린다는 개념이 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론에 따르면 식사를 적게 하면 신체의 신진대사가 느려져 신체를 녹슬게 하는 산화물질이 덜 생산된다고 합니다. 배가 부를 때까지 계속 먹는 대부분의 미국인과 달리 전통적인 오키나와 사람들은 더 이상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즉시 식사를 중단합니다. 이 습관에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배고프지 않은 상태와 포만감을 느끼는 상태 간의 그 차이 20%는 체중 감량과 체중 증가를 결정짓는 차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천천히 먹어야 합니다. 빨리 먹으면 더 많이 먹게 됩니다.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다는 신호에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속도를 늦추고 음식에 집중해야 합니다. TV와 컴퓨터, 휴대폰을 끕시다. 음식을 먹을 때는 먹기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천천히 먹고 더 적게 먹으며 음식을 더 음미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용기를 사용합시다. 작은 접시에 음식을 담고 음료는 길고 좁은 잔을 사용합시다. 의식하지 못한 채 훨씬 적은 양을 먹게 될 것입니다. 이동 중에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차 안에서, 냉장고 앞에서, 다음 회의 장소로 걸어가면서 먹을 것을 집어먹는 대신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합시다. 의도적으로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음식의 맛과 식감을 더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른 시간에 식사합시다. 블루존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루 중 가장 푸짐한 식사를 오전 중에 먹습니다. 블루존의 사람들 모두는 정오에 가장 푸짐한 식사를 하고 재림교인들은 아침 식사로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블루존에 사는 사람들은 오후 늦은 시간이나 이른 저녁에 하루 중 가장 적은 양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식물성 식단입니다. 20세기 후반까지 모든 블루존의 식단은 거의 대부분 통곡물, 채소, 견과류, 구근류, 콩 등 최소한의 가공을 거친 식물성 식품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육류는 한 달에 평균 5번 정도만 먹었습니다. 일의 제공량은 80에서 110g으로 손바닥 크기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백세인에게 파바콩, 검은콩, 대두와 렌틸콩은 매우 중요한 필수 식품이었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다른 일본 사람들보다 2배 많은 양의 두부를 매일 먹었습니다. 두부는 콩을 갈아서 삶은 다음 체에 걸러서 모양을 만든 뒤 압착하여 만듭니다.
지방이 적고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며 일부 연구에 따르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전립선암과 유방암의 발병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섬의 대부분의 마을에는 두부를 수제로 만드는 가게가 있습니다. 두부는 섬 전역에 식료품점과 시장으로 하루도 여러 번 배달되기 때문에 판매될 때는 여전히 따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버드와 국내외 과학자들 그룹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식습관에 가까울수록 심장병, 당뇨병, 치매 및 여러 유형의 암에 걸릴 확률이 압도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야 할 일. 하루에 4회에서 6회 정도 채소를 섭취합시다. 블루존 식단에서는 항상 매 끼니마다 채소 2가지 이상의 채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방에 과일과 채소를 진열합시다. 조리대나 식탁에 예쁜 과일 그릇을 놓아두십시다. 그 밑에 채워주세요라고 적힌 메모를 남겨봅시다. 채소를 농산물 칸에 숨기지 말고 잘 보이는 선반 앞쪽에 중앙에 놓아봅시다. 콩으로 식단을 구성하라. 콩이나 두부를 점심과 저녁 식사의 중심으로 만들어 봅시다. 매일 견과류를 섭취하자. 재림교 건강 연구에 따르면 어떤 종류의 견과류를 먹든 기대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견과류 28g은 160에서 200칼로리이므로 56g은 거의 400칼로리에 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견과류는 56g 이내로 소포장된 제품을 집에 구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에 포함된 오일을 신선하게 유지하려면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오후에 간식으로 견과류 캔을 사무실에 비치해 두면 저녁 식사 직전에 간식을 먹지 않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육류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블루존 식단을 따라하려면 육류 섭취를 일주일에 2번으로 제한하고 손바닥 크기보다 더 많은 양을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 5시에 와인 한 잔 마시기. 블루존에 속하는 사람들은 술을 적당히 마십니다. 술을 적당히 마시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오래 산다고 합니다. 비결은 하루에 1잔을 친구와 함께 또는 음식과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술을 아껴두다가 토요일에 14잔을 마시는 것은 안 됩니다. 역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맥주, 와인 또는 증류를 마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블루존의 비밀은 일관성과 절제가 핵심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오키나와에서는 매일 친구들과 사케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일상입니다. 사르데냐에서는 몇 끼에서 친구들이 모일 때마다 진한 레드와인 한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레드와인에는 동맥을 청소하는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어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알코올 섭취량이 1~2잔을 초과할 경우 알코올이 간이나 뇌, 그리고 기타 장기의 독성을 미칠 수가 있으며 알코올 독성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지 주의해야 합니다. 고품질의 레드와인 한 상자를 구입해 봅시다. 사르데냐 사람들은 블루존에서 칸노나우를 마십니다. 온라인에서 블루존 와인을 검색하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티나 크리소우 박사는 식물성 식사와 함께 마신 와인 한 잔을 마시면 항산화제 흡수가 실제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물하십시오. 와인 한 잔과 곁들인 간단한 견과류를 준비하고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배우자와의 시간을 계획해 보십시오. 하루에 1~2잔의 와인만 마셔도 충분히 건강에 좋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7. 소속감. 건강한 백세인들은 대부분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뷰한 백세인들 중 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앙에 기반을 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사르데냐 사람들과 니코야 사람들은 대부분 카톨릭 신자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주상 숭배를 강조하는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린다의 백세인들은 예수 재림교인들입니다. 교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라는 간단한 행동은 수명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월 4회 예배에 참석하면 기대 수명이 4년에서 14년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8.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 블루존에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산 사람들은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즉, 노부모와 조부모를 집 근처나 집에 모신다는 뜻이죠. 이들은 인생의 동반자, 즉 배우자에게 헌신하고 자녀들에게 시간과 사랑을 쏟습니다. 니코야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방문한 마을에서는 주민 99명 모두가 같은 85세 남성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족 소유의 식당에 모여 식사를 했고 손주들은 매일 할아버지를 찾아가 집안일을 돕거나 가족들이 서로 게임을 즐겼습니다. 병든 어머니를 돌보던 사르데냐의 포도밭 주인에게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더 편하지 않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나를 향해 손가락을 흔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우리 가족에게 불명예가 될 테니까요. 미국은 이와 정반대의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모가 일을 하거나 활동적인 자녀가 있는 바쁜 가정에서는 서로 일정이 겹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줄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심리학자 게일 허트만은 모든 세대의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성공적인 가족은 하루에 한 끼 이상 함께 식사를 하고 매년 휴가를 보내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들은 숙제를 하고 부모는 저녁 식사를 준비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가족들 간에 우리 함께라는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 의식을 만듭시다. 아이들은 반복을 통해 성장을 합니다. 하루 한 끼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를 정성스럽게 만들어 봅시다.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내는 전통을 만들어 봅시다. 매주 화요일 밤 할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만들어 봅시다. 의도적으로 기념일을 챙겨봅시다. 가족재단을 만들어 봅시다. 오키나와 가정에서는 집안에서 가장 좋은 방의 조상을 모시는 사당이 차려져 있습니다. 사당에 돌아가신 가족들의 사진과 소중한 유품을 모아두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사진을 걸어둘 벽을 정하거나 매년 가족 사진을 찍어서 순차적으로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좁은 공간이 유대감을 형성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가 더 좋습니다. 넓은 집은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의 공간에 고립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큰 집에 살고 있다면 가족들이 매일 모이는 방을 하나 정해둡시다. 가족을 우선시합시다. 자녀나 배우자, 부모님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읍시다. 자녀와 함께 놀아주고 결혼 생활을 충실히 하고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더 똑똑하게 먹는 법. 블루존의 사람들은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 살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즐기기 위해 먹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음식과 습관을 우리 생활 방식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먹는 즐거움을 없애지 않으면서도 일상 속에서 정크푸드를 몰아내고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즐기며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많은 지역의 사람들은 여전히 빠져나오기 힘든 값싼 칼로리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공항을 통과할 때도, 주유를 하며 현금을 지불할 때도, 감기약을 살 때도 짠 스낵이나 캔디바, 탄산음료를 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고기와 치즈가 주를 이루는 레스토랑 음식의 양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자주 과식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매일 미국 여성은 약 2,500칼로리를, 미국 남성은 3,200칼로리를 섭취합니다. 블루존에 사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약 20% 적게 먹습니다. 즉, 여성들은 2,000칼로리, 남성은 2,560칼로리를 먹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가장 좋은 방식으로 몸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블루존의 주민들은 평생 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은 피했기 때문에 더 오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식단을 유지했던 것은 남다른 절제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장 건강에 좋은 음식을 가장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부엌은 이러한 음식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으며 건강한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오랜 전통의 레시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식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세계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들의 식단을 11가지 간단한 장수 식단 가이드라인을 정리했습니다. 95% 식물성 식단을 유지하는 법. 블루존에 사는 사람들은 제철의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섭취하고 남은 채소는 절이거나 말려서 제철이 아닐 때도 즐겨 먹었습니다. 최고의 장수식품은 시금치, 케일, 비트, 순무, 근대, 콜라드 같은 잎채소이며 이것들은 제철 과일과 채소, 통곡물, 콩과 함께 1년 내내 블루존의 식단의 주를 이룹니다. 식단에서 식물성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 많은 유익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콩이나 채소, 고구마, 과일, 견과류, 씨앗류를 모두 선호해야 합니다. 통곡물도 괜찮습니다.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먹어보고 각자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파악하여 주방에 항상 마련해 둡시다. 식물에서 추출한 다양한 오일은 모두 동물성 지방보다는 바람직합니다. 올리브 오일만이 유일하게 건강에 좋은 식물성 오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블루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 섭취는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아카리아에서는 중년층의 경우 매일 약 6큰술의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면 사망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아하는 과일과 채소를 가까이 둡시다. 신선하고 저렴한 채소를 구할 수 없다면 냉동 채소도 괜찮습니다. 버터 대신 올리브 오일을 사용합시다. 찌거나 삶은 채소 위에 올리브 오일을 뿌려서 먹으면 좋습니다. 귀리나 보리, 현미, 옥수수 가루 같은 통곡물을 비축해 둡시다. 블루존에서 먹는 곡물은 현대 밀 품종보다 글루텐 함량이 적습니다. 남은 채소는 채소 수프를 만들거나 냉동 보관하여 나중에 먹으면 됩니다. 육류 섭취량 줄이기. 기존의 블루존 5곳 중 4곳의 사람들은 육류를 섭취했지만 축하 음식이나 작은 반찬 또는 요리의 풍미를 더하기 위한 수단으로 드물게 섭취했습니다. 블루존의 육류 섭취량은 평균적으로 계산한 결과 사람들은 한 달에 약 5회 정도 56g 이하의 고기를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기를 먹었음에도 더 오래 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암과 싸우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단단한 두부와 단백질을 최고의 육류 대용품으로 꼽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화하지 않은 식품이나 식물성 식단에 가까울수록 심장병과 치매, 당뇨병 및 여러 유형의 암에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생선을 너무 많이 먹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블루존에서 사람들은 생선을 조금 먹긴 하지만 일주일에 3번 정도 조금만 먹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비된 생선은 정어리와 멸치처럼 비교적 저렴한 어종으로 오늘날 고급 생선 공급을 오염시키는 수은이나 PCB와 같은 화학물질에 많이 노출되지 않는 식품 사슬 중간에 위치한 종입니다. 생선을 꼭 먹어야 한다면 일주일에 최대 3번, 85g 미만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유제품 줄이기. 우유에 대한 부정적인 주장은 주로 지방과 당 함량이 높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달치 우유의 칼로리 중 약 55%는 유당에서 비롯됩니다. 유당을 소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비율은 60%에 달합니다. 산양류와 양류는 아카리아와 세르데냐 블루존에서 먹고 있습니다. 산양류와 양류가 사람들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산양처럼 언덕이 많은 지형을 오르내리기 때문에 건강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경우 산양류를 액체가 아닌 요거트, 신우유 또는 치즈처럼 발효된 형태로 먹습니다. 산양류에 유당은 포함되어 있지만 유당 소화를 돕는 효소인 락타아제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제품 대용으로 무가당 두유, 코코넛 또는 아몬드 우유를 마십시다. 대부분 일반 우유만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풀을 먹여 키운 산양류나 양류로 만든 치즈로 욕구를 달랩시다. 블루존의 사람들은 페타 치즈를 먹고 있습니다. 둘 다 맛이 진해서 소량만 넣어도 음식의 풍미를 더할 수가 있습니다. 소량의 양류나 산양류 제품, 특히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전지방 자연 발효 요거트는 괜찮습니다. 콩은 블루존에서 최고의 음식으로 꼽힙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미국인보다 4배 이상 많은 콩을 먹습니다. 니코야에서는 검은 콩을 주로 먹습니다. 지중해에서는 렌틸콩, 가르반조 콩, 흰콩을 선호합니다. 오키나와에서는 대두를 먹습니다. 콩은 완벽한 슈퍼푸드이기 때문에 매일 적어도 한 컵에 익힌 콩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콩은 평균적으로 단백질 21%, 복합 탄수화물 77%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은 소량만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콩은 훌륭한 섬유질 공급원입니다. 콩은 저렴하고 식감이 다양하며 지구상의 어떤 식품보다 그램당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콩은 든든하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식단에서 덜 건강한 식품을 밀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탕은 줄여야 합니다. 블루존에 속한 사람들은 습관이나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설탕을 섭취합니다. 이들은 과일과 채소, 심지어 우유에서 발견되는 천연 당분을 미국인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첨가당 섭취량은 극히 일부분, 즉 하루에 7티스푼을 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음식을 꼭 먹어야 한다면 쿠키나 사탕, 베이커리 제품은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며 식사의 일부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나 차, 그리고 기타 음식에 첨가되는 설탕은 하루에 4티스푼을 넘으면 안 됩니다. 상위 5개 성분 중 설탕이 들어있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천 방법. 단 것이 먹고 싶을 때는 꿀을 사용합시다. 꿀은 숟가락으로 떠먹기가 어렵고 차가운 액체에는 잘 녹지 않으므로 덜 먹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탕이 첨가된 탄산음료, 차, 과일 음료는 피하고
대신 탄산수를 마십시다. 디저트나 간식은 100kcal로 제한합시다. 하루 1회 제공량 이하로 섭취를 해야 합니다. 달콤한 간식으로는 과일을 먹어야 합니다. 설탕이 첨가된 가공식품, 특히 소스, 샐러드 드레싱, 케찹에 주의합시다. 견과류를 간식으로 먹기. 재림교회 건강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견과류를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2년에서 3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르데냐와 아카리아에서는 아몬드를 좋아했으며 니코야에서는 피스타치오를 선호했습니다. 재림교인들은 모든 종류의 견과류를 좋아했습니다. 하루에 2줌 정도의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두나 땅콩, 아몬드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견과류입니다. 아침이나 오후 간식으로 견과류를 사무실에 둡시다. 여행이나 자동차 여행 시 작은 양의 꾸러미로 가져갑시다. 샐러드나 스프에 견과류를 첨가해 봅시다. 아몬드와 땅콩, 브라질넛, 캐슈넛, 호두 등 다양한 견과류를 비축해 둡시다. 일반 식사의 견과류를 단백질 공급원으로 포함시킵시다. 전반적인 혈당 부하를 줄이기 위해 식사 전에 견과류를 섭취합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탄산음료를 절대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탄산음료는 미국인의 설탕 섭취량의 약 절반을 차지합니다. 데진 로즈마리, 오레가노, 민트, 세이지 또는 허브 등 좋아하는 차를 찾아봅시다. 허브차를 매일 마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사무실이나 침대 옆에 물이 가득 채워진 물병을 둡시다.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카페인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늦은 오후 저녁에는 커피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산음료는 절대 집에 들이지 맙시다. 피해야 될 4가지. 1. 설탕이 첨가된 음료. 미국인의 식단에서 정제당이 가장 큰 공급원인 설탕이 첨가된 음료는 영양가가 없고 열량만 높은 음식입니다. 2. 짠 간식. 짠 간식은 나트륨 함량이 높을 뿐 아니라 살찌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짠 간식은 비만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3. 포장된 과자. 쿠키나 사탕, 가공된 과자 또한 비만과 관련이 있습니다. 설탕은 미국인의 식단에서 가장 큰 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가공육. 세계보건기구는 가공육을 발암물질로 알려진 담배와 같은 검주로 분류했습니다. 집에서 피해야 될 음식을 제거해야 합니다. 탄산음료 및 기타 가다음료, 사탕, 쿠키, 베이컨, 소세지 등을 버립시다. 그리고 콩과 견과류, 곡물, 과일, 채소 등 항상 있어야 될 식품을 비축합시다. 말린 콩과 신선한 채소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통조림도 괜찮습니다. 현미나 보리, 퀴노아처럼 덜 가공된 통곡물이 좋지만 통밀빵이나 통밀 파스타 같은 100% 통밀 제품도 괜찮습니다. 식료품 쇼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식단 계획을 짭시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마쳤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블루존입니다. 저자는 댄 뷰트너, 출판사는 브레인 레오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최고의 장수 비결 9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사람들은 철봉을 들거나 마라톤을 뛰거나 헬스클럽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애쓰지 않아도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도록 하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블루존에 사는 사람들은 10분에서 15분마다 저온 가꾸기, 음식 준비, 청소, 걷기 등 어떤 형태로든
신체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도로는 자동차가 아닌 사람을 위해 만들어져 있습니다. 친구의 집을 가거나 외식을 하거나 직장에 가거나 교회에 가는 것도 산책하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니코야에서는 여전히 여성들이 옥수수를 갈고 손으로 두드려 토트티아를 만듭니다. 아카리아에서는 빵을 반죽했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집에 가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90대 100대가 되어도 매일 수십 번씩 바닥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걷기는 하루 종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쉬운 방법이며 경제적이기까지 합니다. 하루 30분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과 기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심장병, 우울증, 비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웃과 마을, 도시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지역의 공원과 산책로를 안전하게 탐험하며 새로운 친구와 커뮤니티 관계를 맺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운동화나 러닝화를 눈에 띄는 곳에 놓읍시다. 친구나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걸으면 더 좋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반려동물과 함께 있을 때 레크레이션이나 운동을 위해 걸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걸으며 이야기하는 것은 운동의 효과를 누리면서 친목을 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동네의 산책로를 찾아봅시다. 거리나 공원, 카페, 지인의 집, 랜드마크의 건물, 가볼 만한 장소, 그 밖에 걷고 싶은 곳이 표시된 동네 지도를 그려봅시다. 목표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서 걷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걷기 모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걷기 모임은 여러분과 동료들의 활동량을 늘리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햇빛과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함께 걷기 운동을 하는 팀이 더 창의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거나 심부름을 해봅시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에 비해 과체중일 가능성이 44%, 고혈압일 가능성이 27%, 당뇨병일 가능성이 34%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에서는 한쪽에 베개를 두어 바닥에 앉아 책을 읽거나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에 앉으면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허벅지나 둥근, 허리에 운동이 됩니다. 의자 등받이 없이 몸을 지탱하면 자세가 개선되며 시간당 최대 130칼로리를 추가로 소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이 어렵다면 근육이 강화될 때까지 메디신 볼이나 등받이가 있는 좌식 의자에 앉아서 자세를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삶의 목적입니다. 블루존에 사는 사람들은 아침에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으로 눈을 뜨지 않습니다. 이들은 가족에게 투자하고 마음을 집중하며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일상적인 의식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목적의식이 강할수록 알츠하이머병, 관절염,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목적의식과 장수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65세에서 92세 사이에 건강한 사람 중 뚜렷한 목표나 목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최대 7년도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맑은 정신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무엇이 자신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이해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보람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활동과 커뮤니티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푹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아이를 돌보느라, 육아의 힘든 일을 병행하느라,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 추가 시간을 투자하느라,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학교로 돌아가느라, 생계를 위해 투잡을 하느라, 질병을 관리하느라, 노부모를 돌보느라, 삶이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한 가지 업무에서 다음 업무로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면 그 모든 것의 의미를 돌아볼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거울을 들여다보며 이것이 진정 내가 원했던 삶인지,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인지 궁금해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신의 삶의 목적, 이키가이, 즉 일 외에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봅시다. 세 번째 장수 요소는 여유있게 살기입니다. 블루존에 사는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은 바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일상을 보낸다는 점이 우리와 다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매일 잠시 시간을 내서 조상을 기리고 재림 교인들은 기도를 하며 아키아리아 사람들은 낮잠을 자고 사르데냐 사람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매일 행복한 순간을 만드는 데 능숙합니다. 친구들과 모여 축구를 보고 음악을 듣고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바베큐를 준비하고 맥주를 마시며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코스타리카를 걷다 보면 모두가 프라비다를 외칩니다. 이는 글자 그대로 순수한 삶이라는 뜻이지만 다 좋다, 여유를 가져라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 로마 린다에 사는 재림교인들에게 토요일 안식일은 시간 속의 안식처를 의미합니다.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그들은 하나님과 가족, 자연에 집중하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단체 스포츠나 숙제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족들은 하이킹과 같이 서로 또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일을 함께 합니다. 한 주를 돌아보고 일상의 시끄러움과 혼란을 덜어낼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성취와 지위, 물질적 부를 추구하는 많은 미국인들과 달리 블루존의 사람들은 과로나 과소비, 사회성 결여에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명상 수련을 시작합시다. 명상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용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 명상에 도움이 되는 편안한 자세, 집중력, 산만한 생각이 떠오를 때 놓아두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걷기 명상의 형태도 있지만 이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하루에 15분 정도만 따로 시간을 내어 여유를 가지면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서적 이점으로는 자기인식이 향상되어 목적이나 이키가이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하며 창의력을 높이고 불안과 우울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명상은 스트레스 반응을 역전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혈압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며 금연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불면증을 치료하는 등 신체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상을 시작하는 방법 중 하나는 무료 명상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각종 명상 수업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집안 구석이나 방 안 구석에 명상의 공간을 마련합시다. 앉을 수 있는 쿠션에 있는 조용한 공간을 접하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물건들로 꾸며봅시다. 이러한 환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명상에 대한 시각적인 알림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80%의 법칙입니다. 운 좋게 오키나와 노인들과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다면 식사를 시작할 때 하라 하치 부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유교에서 유래한 격언입니다 라고 오키나와 프로그램의 공동저자인 크레이그 웰콕스 박사가 말했습니다. 모든 노인들이 식사 전에 이 말을 하고 있죠. 배가 80% 찰 때까지 먹으라는 뜻입니다. 이 격언의 배경에는 위가 뇌에 배부르다는 것을 알리는 데 약 20분이 걸린다는 개념이 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론에 따르면 식사를 적게 하면 신체의 신진대사가 느려져 신체를 녹슬게 하는 산화물질이 덜 생산된다고 합니다. 배가 부를 때까지 계속 먹는 대부분의 미국인과 달리 전통적인 오키나와 사람들은 더 이상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즉시 식사를 중단합니다. 이 습관에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배고프지 않은 상태와 포만감을 느끼는 상태 간의 그 차이 20%는 체중 감량과 체중 증가를 결정짓는 차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천천히 먹어야 합니다. 빨리 먹으면 더 많이 먹게 됩니다.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다는 신호에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속도를 늦추고 음식에 집중해야 합니다. TV와 컴퓨터, 휴대폰을 끕시다. 음식을 먹을 때는 먹기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천천히 먹고 더 적게 먹으며 음식을 더 음미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용기를 사용합시다. 작은 접시에 음식을 담고 음료는 길고 좁은 잔을 사용합시다. 의식하지 못한 채 훨씬 적은 양을 먹게 될 것입니다. 이동 중에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차 안에서, 냉장고 앞에서, 다음 회의 장소로 걸어가면서 먹을 것을 집어먹는 대신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합시다. 의도적으로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음식의 맛과 식감을 더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른 시간에 식사합시다. 블루존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루 중 가장 푸짐한 식사를 오전 중에 먹습니다. 블루존의 사람들 모두는 정오에 가장 푸짐한 식사를 하고 재림교인들은 아침 식사로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블루존에 사는 사람들은 오후 늦은 시간이나 이른 저녁에 하루 중 가장 적은 양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식물성 식단입니다. 20세기 후반까지 모든 블루존의 식단은 거의 대부분 통곡물, 채소, 견과류, 구근류, 콩 등 최소한의 가공을 거친 식물성 식품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육류는 한 달에 평균 5번 정도만 먹었습니다. 1회 제공량은 80에서 110g으로 손바닥 크기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백세인에게 파바콩, 검은콩, 대두와 렌틸콩은 매우 중요한 필수 식품이었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다른 일본 사람들보다 2배 많은 양의 두부를 매일 먹었습니다. 두부는 콩을 갈아서 삶은 다음 체에 걸러서 모양을 만든 뒤 압착하여 만듭니다. 지방이 적고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며 일부 연구에 따르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전립선암과 유방암의 발병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섬의 대부분의 마을에는 두부를 수제로 만드는 가게가 있습니다. 두부는 섬 전역의 식료품점과 시장으로 하루도 여러 번 배달되기 때문에 판매될 때는 여전히 따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버드와 국내외 과학자들 그룹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식습관에 가까울수록 심장병, 당뇨병, 치매 및 여러 유형의 암에 걸릴 확률이 압도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야 할 일.
하루에 4회에서 6회 정도 채소를 섭취합시다. 블루존 식단에서는 항상 매 끼니마다 채소 2가지 이상의 채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방에 과일과 채소를 진열합시다. 조리대나 식탁에 예쁜 과일 그릇을 놓아두십시다. 그 밑에 채워주세요라고 적힌 메모를 남겨봅시다. 채소를 농산물 칸에 숨기지 말고 잘 보이는 선반 앞쪽에 중앙에 놓아봅시다. 콩으로 식단을 구성하라. 콩이나 두부를 점심과 저녁 식사의 중심으로 만들어 봅시다. 매일 견과류를 섭취하자. 재림교 건강연구에 따르면 어떤 종류의 견과류를 먹든 기대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견과류 28g은 165에서 200칼로리이므로 56g은 거의 400칼로리에 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견과류는 56g 이내로 소포장된 제품을 집에 구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에 포함된 오일을 신선하게 유지하려면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오후의 간식으로 견과류 캔을 사무실에 비치해 두면 저녁 식사 직전에 간식을 먹지 않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육류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블루존 식단을 따라하려면 육류 섭취를 일주일에 2번으로 제한하고 손바닥 크기보다 더 많은 양을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 5시에 와인 한 잔 마시기. 블루존에 속하는 사람들은 술을 적당히 마십니다. 술을 적당히 마시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오래 산다고 합니다. 비결은 하루에 1잔을 친구와 함께 또는 음식과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술을 아껴두다가 토요일에 14잔을 마시는 것은 안 됩니다. 역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맥주, 와인 또는 증류를 마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블루존의 비밀은 일관성과 절제가 핵심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오키나와에서는 매일 친구들과 사케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일상입니다. 사르데냐에서는 몇 끼에서 친구들이 모일 때마다 진한 레드와인 한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레드와인에는 동맥을 청소하는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어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알코올 섭취량이 1~2잔을 초과할 경우 알코올이 간이나 뇌, 그리고 기타 장기의 독성을 미칠 수가 있으며 알코올 독성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지 주의해야 합니다. 고품질의 레드와인 한 상자를 구입해 봅시다. 사르데냐 사람들은 블루존에서 칸노나우를 마십니다. 온라인에서 블루존 와인을 검색하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티나 크리소우 박사는 식물성 식사와 함께 마신 와인 한 잔을 마시면 항산화제 흡수가 실제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물하십시오. 와인 한 잔과 곁들인 간단한 견과류를 준비하고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배우자와의 시간을 계획해 보십시오. 하루에 1~2잔의 와인만 마셔도 충분히 건강에 좋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7. 소속감. 건강한 백세인들은 대부분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뷰한 백세인들 중 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앙에 기반을 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사르데냐 사람들과 니코야 사람들은 대부분 카톨릭 신자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조상 숭배를 강조하는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린다의 백세인들은 예수 재림교인들입니다. 교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라는 간단한 행동은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월 4회 예배에 참석하면
기대 수명이 4년에서 14년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8.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 블루존에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산 사람들은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즉, 노부모와 조부모를 집 근처나 집에 모신다는 뜻이죠. 이들은 인생의 동반자, 즉 배우자에게 헌신하고 자녀들에게 시간과 사랑을 쏟습니다. 니코야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방문한 마을에서는 주민 99명 모두가 같은 85세 남성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족 소유의 식당에 모여 식사를 했고, 손주들은 매일 할아버지를 찾아가 집안일을 돕거나 가족들이 서로 게임을 즐겼습니다. 병든 어머니를 돌보던 사르데냐의 포도밭 주인에게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더 편하지 않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나를 향해 손가락을 흔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우리 가족에게 불명예가 될 테니까요. 미국은 이와 정반대의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모가 일을 하거나 활동적인 자녀가 있는 바쁜 가정에서는 서로 일정이 겹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줄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심리학자 게일 허트만은 모든 세대의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성공적인 가족은 하루에 한 끼 이상 함께 식사를 하고 매년 휴가를 보내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들은 숙제를 하고 부모는 저녁 식사를 준비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가족들 간에 우리 함께라는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 의식을 만듭시다. 아이들은 반복을 통해 성장을 합니다. 하루 한 끼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를 정성스럽게 만들어 봅시다.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내는 전통을 만들어 봅시다. 매주 화요일 밤 할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만들어 봅시다. 의도적으로 기념일을 챙겨 봅시다. 가족재단을 만들어 봅시다. 오키나와 가정에서는 집안에서 가장 좋은 방의 조상을 모시는 사당이 차려져 있습니다. 사당에 돌아가신 가족들의 사진과 소중한 유품을 모아두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사진을 걸어둘 벽을 정하거나 매년 가족 사진을 찍어서 순차적으로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좁은 공간이 유대감을 형성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가 더 좋습니다. 넓은 집은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의 공간에 고립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큰 집에 살고 있다면 가족들이 매일 모이는 방을 하나 정해둡시다. 가족을 우선시합시다. 자녀나 배우자, 부모님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읍시다. 자녀와 함께 놀아주고 결혼 생활을 충실히 하고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더 똑똑하게 먹는 법. 블루존의 사람들은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 살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즐기기 위해 먹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음식과 습관을 우리 생활 방식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먹는 즐거움을 없애지 않으면서도 일상 속에서 정크푸드를 몰아내고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즐기며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많은 지역의 사람들은 여전히 빠져나오기 힘든 값싼 칼로리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공항을 통과할 때도, 주유를 하며 현금을 지불할 때도, 감기약을 살 때도 짠 스낵이나 캔디바, 탄산음료를 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고기와 치즈가 주를 이루는 레스토랑 음식의 양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자주 과식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매일 미국 여성은 약 2,500칼로리를, 미국 남성은 3,200칼로리를 섭취합니다. 블루존에 사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약 20% 적게 먹습니다. 즉, 여성들은 2000칼로리, 남성은 2560칼로리를 먹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가장 좋은 방식으로 몸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블루존의 주민들은 평생 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은 피했기 때문에 더 오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식단을 유지했던 것은 남다른 절제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장 건강에 좋은 음식을 가장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부엌은 이러한 음식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으며 건강한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오랜 전통의 레시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식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세계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들의 식단을 11가지 간단한 장수 식단 가이드라인을 정리했습니다. 95% 식물성 식단을 유지하는 법. 블루존에 사는 사람들은 제철의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섭취하고 남은 채소는 절이거나 말려서 제철이 아닐 때도 즐겨 먹었습니다. 최고의 장수식품은 시금치, 케일, 비트, 순무, 근대, 콜라드 같은 잎채소이며 이것들은 제철 과일과 채소, 통곡물, 콩과 함께 1년 내내 블루존의 식단의 주를 이룹니다. 식단에서 식물성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 많은 유익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콩이나 채소, 고구마, 과일, 견과류, 씨앗류를 모두 선호해야 합니다. 통곡물도 괜찮습니다.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먹어보고 각자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파악하여 주방에 항상 마련해 둡시다. 식물에서 추출한 다양한 오일은 모두 동물성 지방보다는 바람직합니다. 올리브 오일만이 유일하게 건강에 좋은 식물성 오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블루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 섭취는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아카리아에서는 중년층의 경우 매일 약 6큰술의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면 사망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아하는 과일과 채소를 가까이 둡시다. 신선하고 저렴한 채소를 구할 수 없다면 냉동 채소도 괜찮습니다. 버터 대신 올리브 오일을 사용합시다. 찌거나 삶은 채소 위에 올리브 오일을 뿌려서 먹으면 좋습니다. 귀리나 보리, 현미, 옥수수 가루 같은 통곡물을 비축해 둡시다. 블루존에서 먹는 곡물은 현대 밀 품종보다 글루텐 함량이 적습니다. 남은 채소는 채소 수프를 만들거나 냉동 보관하여 나중에 먹으면 됩니다. 육류 섭취량 줄이기. 기존의 블루존 5곳 중 4곳의 사람들은 육류를 섭취했지만 축하 음식이나 작은 반찬 또는 요리의 풍미를 더하기 위한 수단으로 드물게 섭취했습니다. 블루존의 육류 섭취량은 평균적으로 계산한 결과 사람들은 한 달에 약 5회 정도 56g 이하의 고기를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기를 먹었음에도 더 오래 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암과 싸우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단단한 두부와 단백질을 최고의 육류 대용품으로 꼽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화하지 않은 식품이나 식물성 식단에 가까울수록 심장병과 치매, 당뇨병 및 여러 유형의 암에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생선을 너무 많이 먹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블루존에서 사람들은 생선을 조금 먹긴 하지만 일주일에 3번 정도 조금만 먹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비된 생선은 정어리와 멸치처럼 비교적 저렴한 어종으로 오늘날 고급 생선 공급을 오염시키는 수은이나 PCB와 같은
화학물질에 많이 노출되지 않는 식품 사슬 중간에 위치한 종입니다. 생선을 꼭 먹어야 한다면 일주일에 최대 3번, 85g 미만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유제품 줄이기. 우유에 대한 부정적인 주장은 주로 지방과 당 함량이 높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탈지 우유의 칼로리 중 약 55%는 유당에서 비롯됩니다. 유당을 소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비율은 60%에 달합니다. 산양류와 양류는 아카리아와 세르데냐 블루존에서 먹고 있습니다. 산양류와 양류가 사람들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산양처럼 언덕이 많은 지형을 오르내리기 때문에 건강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경우 산양류를 액체가 아닌 요거트, 신우유 또는 치즈처럼 발효된 형태로 먹습니다. 산양류에 유당은 포함되어 있지만 유당 소화를 돕는 효소인 락타아제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제품 대용으로 무가당 두유, 코코넛 또는 아몬드 우유를 마십시다. 대부분 일반 우유만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풀을 먹여 키운 산양류나 양류로 만든 치즈로 욕구를 달랩시다. 블루존의 사람들은 페타 치즈를 먹고 있습니다. 둘 다 맛이 진해서 소량만 넣어도 음식의 풍미를 더할 수가 있습니다. 소량의 양류나 산양류 제품, 특히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전지방 자연 발효 요거트는 괜찮습니다. 콩은 블루존에서 최고의 음식으로 꼽힙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미국인보다 4배 이상 많은 콩을 먹습니다. 니코야에서는 검은 콩을 주로 먹습니다. 지중해에서는 렌틸콩, 가르반조 콩, 흰콩을 선호합니다. 오키나와에서는 대두를 먹습니다. 콩은 완벽한 슈퍼푸드이기 때문에 매일 적어도 한 컵에 익힌 콩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콩은 평균적으로 단백질 21%, 복합 탄수화물 77%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은 소량만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콩은 훌륭한 섬유질 공급원입니다. 콩은 저렴하고 식감이 다양하며 지구상의 어떤 식품보다 그램당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콩은 든든하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식단에서 덜 건강한 식품을 밀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탕은 줄여야 합니다. 블루존에 속한 사람들은 습관이나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설탕을 섭취합니다. 이들은 과일과 채소, 심지어 우유에서 발견되는 천연 당분을 미국인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첨가당 섭취량은 극히 일부분, 즉 하루에 7티스푼을 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음식을 꼭 먹어야 한다면 쿠키나 사탕, 베이커리 제품은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며 식사의 일부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나 차, 그리고 기타 음식에 첨가되는 설탕은 하루에 4티스푼을 넘으면 안 됩니다. 상위 5개 성분 중 설탕이 들어있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천 방법. 단 것이 먹고 싶을 때는 꿀을 사용합시다. 꿀은 숟가락으로 떠먹기가 어렵고 차가운 액체에는 잘 녹지 않으므로 덜 먹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탕이 첨가된 탄산음료, 차, 과일 음료는 피하고 대신 탄산수를 마십시다. 디저트나 간식은 100kcal로 제한합시다. 하루 1회 제공량 이하로 섭취를 해야 합니다. 달콤한 간식으로는 과일을 먹어야 합니다. 설탕이 첨가된 가공식품, 특히 소스, 샐러드 드레싱, 케찹에 주의합시다. 견과류를 간식으로 먹기. 재림교의 건강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견과류를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2년에서 3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르데냐와 아카리아에서는 아몬드를 좋아했으며 니코야에서는 피스타치오를 선호했습니다. 재림교인들은
모든 종류의 견과류를 좋아했습니다. 하루에 2줌 정도의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두나 땅콩, 아몬드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견과류입니다. 아침이나 오후 간식으로 견과류를 사무실에 둡시다. 여행이나 자동차 여행 시 작은 양의 꾸러미로 가져갑시다. 샐러드나 스프에 견과류를 첨가해 봅시다. 아몬드와 땅콩, 브라질넛, 캐슈넛, 호두 등 다양한 견과류를 비축해 둡시다. 일반 식사의 견과류를 단백질 공급원으로 포함시킵시다. 전반적인 혈당 부하를 줄이기 위해 식사 전에 견과류를 섭취합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탄산음료를 절대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탄산음료는 미국인의 설탕 섭취량의 약 절반을 차지합니다. 데진 로즈마리, 오레가노, 민트, 세이지 또는 허브 등 좋아하는 차를 찾아봅시다. 허브차를 매일 마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사무실이나 침대 옆에 물이 가득 채워진 물병을 둡시다.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카페인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늦은 오후 저녁에는 커피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산음료는 절대 집에 들이지 맙시다. 피해야 될 4가지. 1. 설탕이 첨가된 음료. 미국인의 식단에서 정제당이 가장 큰 공급원인 설탕이 첨가된 음료는 영양가가 없고 열량만 높은 음식입니다. 2. 짠 간식. 짠 간식은 나트륨 함량이 높을 뿐 아니라 살찌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짠 간식은 비만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3. 포장된 과자. 쿠키나 사탕, 가공된 과자 또한 비만과 관련이 있습니다. 설탕은 미국인의 식단에서 가장 큰 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가공육. 세계보건기구는 가공육을 발암물질로 알려진 담배와 같은 검주로 분류했습니다. 집에서 피해야 될 음식을 제거해야 합니다. 탄산음료 및 기타 가당음료, 사탕, 쿠키, 베이컨, 소세지 등을 버립시다. 그리고 콩과 견과류, 곡물, 과일, 채소 등 항상 있어야 될 식품을 비축합시다. 말린 콩과 신선한 채소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통조림도 괜찮습니다. 현미나 보리, 퀴노아처럼 덜 가공된 통곡물이 좋지만 통밀빵이나 통밀 파스타 같은 100% 통밀 제품도 괜찮습니다. 식료품 쇼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식단 계획을 짭시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마쳤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